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4년 뒤에 내 연봉을 얼마 받을까, 직급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하는 순간 이제 1초 만에 바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순간에 너무 짜치네 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같은 회사에서 하더라도 누구는 더 그 본인의 성장의 기회를 잘 쓰고 효능감을 느끼는데, 또 누구는 단순 반복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회사와 개인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이 원하는 것과 회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해서 되게 서로가 윈윈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트업에서 멋지게 커리어를 쌓아오신 세 분과 함께 스타트업 커리어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프로젝트 플루토라는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이제 테크리드로 일하고 있는 이호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창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그때 개발을 배우면서 이제 IT 쪽 창업을 2번 정도 했었고, 소카에서 데이터 프로덕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개 리드를 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같은 다양한 개발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제 유튜버 뉴욕 주민이 창업한 회사. 네, 맞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니스 캠퍼스에서 레베뉴, 세일즈를 맡고 있는 김윤재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세일즈랑 사업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 출신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네, 저는 처음에 현대카드에서 방판 영업을 했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카드 만드세요 를 했었고, 그때 돈맛을 좀 봤었던 것 같고, 어린 나이지만 대학교를 자퇴하고 빨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에 레거시한 문화들이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고 채널 코퍼레이션이라는 채널톡을 만드는 팀에 초기 멤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채널톡이 한국 B2B 사스 스타트업 중에 ARR 100억 나오는 회사가 몇 없거나 아예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성장시키는데 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입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까지 계셨으면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경험을 읽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 임동준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경험 속에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교육자이고요. 현재는 우한테크코스라는 소프트웨어 장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웹 프론트엔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오셨고 원칙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카드 방문 영업 같은 거를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 선택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슬픈 얘기인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기 직전에 집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대학교를 복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선택했던 기준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존에 가까운 그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고,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카드로 보였었어요. 머리가, 얼굴이.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서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말 걸었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큰 건물들 1층에 보면 주차장 쪽에 보통 흡연실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카드 팔면 되겠다 해서 가서 말을 걸었는데 제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담배 잠깐 피지 마시고 몸에도 안 좋은 거 제 얘기 좀 들어보셔라 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제 신발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쥐어 때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카드를 왜 만들어야 되지? 카드를 새로 신청한다면 어떤 베네핏들이 있어야 훨씬 더 선택하기 쉬울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인터뷰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유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스타트업 씬을 선택했던 기준이 좀 바뀌었었는데,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4년 뒤에 내 연봉을 얼마 받을까, 직급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하는 순간 제 1초 만에 바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순간에 너무 짜치네 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에 회사에 가서 이제 팀장님한테 나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처음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스타트업 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채널톡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넘어오는 타이밍에는 이제 성장, 그 고민들을 하면서 기준들이 하나하나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성장해서 조금 더 시장에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수 있는가, 약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개발을 저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발은 배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커리어의 선택 기준은 나 아무것도 돈 안 받아도 된다. 그냥 어떻게든 배울 수만 있게 해주고 그냥 잘 문제만 이렇게 던져줘서 피드백만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난 어디든 좋다
회사에서 그때 그런 패기로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 인턴으로 이제 개발자로 거의 커리어를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 계속하면서 이제 주니어의 어떤 역량이 되었을 때는 성장에 저도 굉장히 좀 갈망하고 이제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가면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주니어에서 성장하는 시기를 좀 지나가니까 이제 제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들로 더 많은 영향을 끼쳐야지라는 관점으로 이제 회사를 선택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막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냥 내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가? 그냥 이게 내 정체성이랑 더 잘 맞는가?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됐던 것 같아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또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닭그래프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똑같은 일을 같은 회사에서 하더라도 누구는 더 그 본인의 성장의 기회를 잘 쓰고 효능감을 느끼는데 또 누구는 단순 반복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이 뭐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는지, 자율성이 있는지, 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가? 그때 뭔가 제 색깔이 더 진해지면서 저한테도 나침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GPT 대대적인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런 방송을 보면서 업데이트 한 번에 정말 스타트업 한 100개, 1000개씩 사라질 수도 있겠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AI 시대다. 가장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을 만들어 놨는데 뭔가 바뀌어. 제가 교육을 진행하거나 실습이나 미션을 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작 가능한 작은 버전을 먼저 문제를 풀고 그게 좀 더 복잡하거나 확장될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전 효과적이었다 생각하는데 이제 동작 가능한 가장 작은 버전을 주면 이걸 챗GPT로 풀어버려요. 예전에는 너네들이 뭐 학습한 그 지식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제 기획하게끔 가이드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사용자가 무조건 써야 되는 사용자를 모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게끔 프로젝트 미션을 주거든요. 저는 근데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관점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가 너무 요즘 빠르잖아요. 근데 너무 휩쓸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닷컴버블 시대 때나 아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뭐 흐름이 뭐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기업들이 망했을까? 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위기들을 잘 오히려 레버리지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팀들이 정말 잘 살아남았고 개인의 성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조차도 내가 정리하는 일과 성장이 뭔지에 따라서 잘 고민하고 정의했을 때 저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의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그 중심을 잡고 계속 딥다이브하는 약간 관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되게 이런 때일수록 되게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세일즈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막 고객은 뭘 원하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스타일이신 거죠? 네,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백투 베이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자.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죠. 벌써 꼰대가 된 것 같은데. 네, 항상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사실 사람의 본능이 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 매몰되잖아요. 나 스스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생각들, 마인드셋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이런 시장의 흐름들은 또 뭐 적용해보면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좀 먼 롱텀으로 바라보는 시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조용한 퇴사 1인분만 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직장에 있어서 회사와 나와의 관계를 잘 정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세 분은 회사와 나의 관계를 각각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지? 정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회사와 하나가 되는 경지가 되기도 하고 저 개인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스위칭하는 능력들, 역량들이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건강한 그 회사와의 나와의 관계를 맺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뭐 조용한 퇴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친구들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가 모른다면 그게 오히려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원 오브 멤버들이랑 그런 기대치 조율들을 미리 잘 해볼 수 있다면 되게 건강하게 팀 뭐 세팅이나 빌딩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대기업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1인분만 할게요 있으면 회사 망하잖아요.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그 인테리어에 곳곳에 박혀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최고가 되어 떠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차피 IT 업계에서는 뭐 이직도 잦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차피 그럴 거라면 약속
약속한 걸 우리 잘하고 최고가 돼서 또 헤어졌다 또 다시 만나기도 하니까 서로가 아웃라이어가 되는 관계,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1인분만 해서는 저는 아웃라이어 될 수 없다 생각해서 저도 꼰대인가 봐요. 회사와 나와의 관계. 그 프로젝트 플루토에서는 거의 파운딩 멤버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저고 제가 회사인 약간 회화일체 관계에 지금 있어서, 저의 경우는 좀 예외를 두고 조금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회사와 개인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라는 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최고의 선택을 할 거고, 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가치를 찾아서 이제 최고의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인이 원하는 것과 회사가 원하는 것이 이제 일치해서 되게 서로가 윈윈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회사를 도우면 나도 도움이 되고, 회사도 얘 도우면 나도 도움이 되네, 그런 식의 어떤 파트너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조금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제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드는 법인데, 각자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제 정의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임팩트 있고 더 높은 커리어를 만약에 지향한다면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좀 디폴트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그걸 넘어서 이제 문제 정의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문제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 해결하는 과정도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더 좋은 커리어로 가려면은 그 문제를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정의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커리어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얘기하지 않고 자기소개해보기를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커리어는 어떤 회사 이름을 빼고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무슨 일들을 했고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색깔이 되게 명확할 때 자연스럽게 좀 성공적인 커리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리어라는 게 꼭 회사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집필하게 돼서 곧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녹여내진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많아가지고 이제 책 출간하게 되면은 그걸 계기로 또 다음 스텝들로 만들어 나가면서 재밌는 시도들을 또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초반부터 성공에 대해 좀 누구보다 더 집착하면서 달려오신 것 같아요. 나름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되게 명확하게 인생의 꿈과 커리어의 꿈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일단 커리어의 꿈은 제 입으로 말씀이 좀 창피한데 선호님이 있다는 걸 믿고, 저는 한국에서 세일즈 구루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B2B 시장이 작지만 정말 수많은 B2B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이 시장의 그 확장의 과정에서 제가 원 오브 세일즈 가이지만 또 중간에 영향력 있는 세일즈 리더십으로서 그 시장에 선한 것들을 끼칠 수 있으면 저는 저를 통해서 뭔가 도움받고 성장하는 그런 B2B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 1년 반, 2년 동안 한 200개 넘는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 그 파운더분들 만나서 세일즈 쪽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루틴하게 일주일에 이틀의 저녁 시간을 비워놓고 만나서 어떤 고민인지 들어보고 뭐 도움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조그마한 노력들을 하면서 진짜 세일즈 구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계속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커리어, 자기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토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유데미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모션인데요. 요즘 핫한 개발, IT부터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디자인, 비즈니스, 재무회계, 자기개발과 비즈니스 회화에 이르기까지 21만 개에 이르는 강의를 최저 12,000원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최대 할인이고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만 진행되는 만원대의 강의를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희의 토크를 듣고 나도 커리어 전환을 해봐야겠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자기개발을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본문에 첨부된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강의들을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